안녕하세요. 웨인보의 장지연입니다. 원래 노래방송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라이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신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과는 웨인보고요. 리더 장지연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주사는 원장님 모르실 것 같아서 저기고요. 저희 팀원은 신진아 선생님이고요. 원래 정청영 선생님이 리더였는데 결혼과 함께 결혼이 핑계는 아니고요. 결혼과 함께 거기 교섭과로 가셨죠.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신혼이라서. 그리고 부팀장 박진주 선생님이고요. 박진주 선생님 저희 과에서 맛집을 담당하고 있고요. 부팀장 유미라 선생님 지금은 농다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금 다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허수보 원장님께서도 강의하셨고요. 네, 허수보 원장님께서 출강하셨고 이용 원장님께서도 한 번씩 다 다뤄주었던 지르코니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 못해서요. 좀 천천히 여유롭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율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은 주기율표를 보았는데요. 지르코니아는 주기율표를 보통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을 많이 띈다고 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귀금속 성질을 많이 띠는데 지르코니아는 왼쪽, 일반적으로 왼쪽 금속성을 많이 띠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티타늄하고 같은 주기율표의 사가인, 같은 사가일수록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티타늄하고 대부분 아주 유사한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체 적합성이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의료계에서 쓰는 지르코니아는 일반적으로는 정형외과에서 고관절 치환술 등에 많이 사용되었고요. 지르코니움 디옥사이드 결정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스틸이라고도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에서도 알 수 명명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세라믹 열 전도도 굉장히 낮고요. 높은 내열성도 가지고 있고요. 또 스틸과 같은 높은 경도도 높고 우수한 내마모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 시세 급등으로 치과 수돗물의 대안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 시세 보통 A타입 금들을 사용하면은 싱글 크라운을 보통 사용한다고 하면은 보통 3.5g 거의 g당 거의 한 35,000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기본료만 해도 거의 10만 원대 훌쩍 넘어가고 하니까요. 요즘에는 또 신미성과 더불어서 금시세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치과 수돗물의 큰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통 지르코니아 결정상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실온에서부터 1170도까지는 단사전개 모노고날 쉐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70도씨에서 2370도씨까지는 정사전개, 이걸 가장 안정적인 단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부터 멜팅 포인트까지 큐빅 입사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정사전개를 가장 안정화된 단계로 보고 있고요. 실온에서 단사전개로 가는데 이 단사전개 실온에서도 단사전개에서 정사전개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첨가물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치과용 지르코니아는 부분 안정화된 지르코니아를 쓰고 있고요. 부분 안정화된 지르코니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온에서 단사전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사전개로 가기 위해서 금속 산화물을 첨가하는데요. 보통 의료계 치과용에서는 세리아나 이티리아를 보통
일반적으로 통과하고요. 이 다결정 구조를 가지고 높은 그 파괴 인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가장 심미적인 치과 재료는 IPS, FS가 보통 150메가파스칼인데요. 그 라바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1200메가파스칼로 거의 10배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 부착, 상변태를 이용한 강화, 이게 가장 지르코니아의 큰 장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제와 마찬가지로 세균 부착성이 낮기 때문에 구강 위생 관리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여 부식이 없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심미성이 매우 우수하고요. 그 지르코니아 블럭 그 종류에 따라 체외의 종류에 따라서 변색질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약간의 차단성도 있고요. 또 낮은 열 전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바이탈 치아에서도 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지르코니아 강화 기전인데요. 보통 트랜스포메이션 서프닝이라고 하고요. 그 상변태를 이용한 강화라고도 합니다. 보통 그 실온에서 안정화되기 위해서 부분 안정화 지르코니아에서는 실온에서 안정화되기 위해서 첨가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첨가물을 이용해서 실온에서도 안정적인 정방정계를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외력이나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균열이 가해졌을 때는 크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크랙이 발생한 그 외부가 에너지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부분 안정화 지르코니아에서 그 금속 산화물, 그 첨가물에 따라 첨가물의 도움으로 정방정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실온에서도. 근데 외부에서 에너지나 열이 가해지면 그 부위에서는 반사정계로 변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균열이 발생하는데, 균열이 발생하는 그 부위에서는 반사정계로 변하면서 그 최적 부피가 일어나요. 반사정계로 가면 보통 4%의 부피 증가가 일어나는데, 이 부피 증가로 인해서 균열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그 부피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균열이 더 억제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파괴에 대해 저항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비커 경부 실험을 했을 때 알루미나에서는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점에서 굉장히 균열이 발생하는 반면에 지르코니아는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면에서 균열이 억제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르코니아의 약간의 단점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저온 열화 현상이라고 이트리아계 지르코니아가 수분이 존재하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는 기계적으로 성질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르코니아 표면에 물이 화학적으로付착되어서 수산이온이 생성되는 것이 그 원인이고요. 해결책으로는 그 지르코니아 입자의 지름을 작게 하거나 또는 알루미나를 소량 첨가함으로써 감소하고 아직도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정밀 가공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캐드캠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그 발달로 많이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르코니아를 생산할 때는요, 보통 마진의 두께는 순측, 설측에서는 최소 1.0에서 1.5mm, 보통 그 전칩을 지대치 변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을 좀 더 해줘야 되고요. 그 인전면에서는 최소 0.8mm, 그리고 프리에나멜이 남지 않도록
치아에 장축하고 각은 거의 90도가 돼야 됩니다. 그 맞은 각은. 그리고 그 부치부의 전개각은 120도에서 150도 그 이상이 돼버리면은 반사각이 생기기 때문에 컴퓨터가 제대로 읽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환면의 삭제량은 기능교도에서는 1.5, 기능교도 펑셔널 커습에서는 2.0, 넌 펑셔널 커습에서는 1.5mm, 최소 1.5mm야 되고요. 그리고 경사도는 보통 그 일반적인 그 볼드 같은 지대치보다는 조금 더 각을 더 줘야 되고요. 그러나 편측 6도 이하로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라인 앵글은 최대한 둥글게 해서 스트레스가 집중되지 않게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부적절한 지대치 형상인데요. 이렇게 그 프리엔화면에 있는 제이시인 마진 같은 경우는 밀링버로 적절하게 삭제를 할 수도 없고요. 그 컴퓨터가 읽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절하고요. 나이프 엣지 같은 경우는 그 포셀린이 치핑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금지할 수 있고요. 언더컷이 있는 경우, 러프한 마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유지구가 있는 경우, 축이 부적절한 경우, 축이 부적절한 경우는 적합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샵한 탑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집중돼서 사용하다가 질문의 파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로 파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도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적절하게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거는 금지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지르코니아 수복 제도를 제작을 할 때는요, 지르코니아를 사용하여 치과 기공부를 이제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구강 내에서 스캔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인상체를 떠서 인상을 스캔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보통 이제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완전 소멸된 지르코니아 블럭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부분 소멸된 지르코니아 블럭을 약간의 석고처럼 약간의 무른 상태의 지르코니아 블럭을 적절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약간의 무른 석고 상태의 블럭을 이용을 하고요. 신속하게 이렇게 전용 버로 밀링을 한 다음에 그 고온의 퍼니스에서 신터링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터링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부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미리 컴퓨터로 계산해서 좀 더 크게 제작을 한 다음에 제작을 하게 됩니다. 보통 신터링 후에 최적 변화인데요. 평균 한 25%의 수축이 일어난다고 하고, 이 수축량은 미리 사전에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도움을 하게 됩니다. 지르코니아 수복물의 유형인데요.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이고요. 하부 구조만 지르코니아로 이렇게 제작을 한 다음에 상부 구조는 지르코니아 전용 도제 분말을 이용해서 기존의 빌드업 테크닉을 이용해서 치아 형태를 형성하는 방법이고요. 주로 신비성이 요구되는 전치부에 사용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아예 교환면까지 캐드캠 가공으로 형성한 다음에 수복물 전체를 지르코니아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교합력이 요구되는 그 부치부나 그다음에 또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인 경우에는 이런 전체를 만들어서 이용하고요. 그런 쉐이딩 같은 경우는 기공실에서 다시 따로 그 겉면만 쉐이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제작된 지르코니아를 그
구강 내에 이제 다시 이제 합착시킬 때는 보통 지르코니아 수복물을 구강 내에 위치시키는 경우에는 지대치의 상태나 사용하는 시멘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접착 프로토콜이 가능하고요. 보통 지대치가 생활력이 있는 자연치아인 경우에는 유의해야 될 게 지대치의 길이라던가 유지력, 지대치의 과민한 정도에 따라서 시멘트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지대치가 근관치료가 시행된 경우에는 코어의 크기나 범위, 그 다음에 코어 재료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용된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합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 접착 술식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합착 시멘트인 경우, 또 접착 술식이 필요한 레진 시멘인 경우, 그 다음에 자가 접착성 레진 시멘인 경우, 그 다음에 또 수복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인레이, 온레이와 같은 부분 피계 수복물, 크라운과 같은 완전 피계 수복물, 브릿지와 같은 큰 수복물에 따라서도 합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지대치가 자연치아인 경우에는 지대치 길이 및 유지력이 양호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합착용 RM자의 시멘트를 사용하여도 무방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치아와 수복물 표면을 깨끗이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전에 이제 기공소에서 해야 될 일은 지르코니아 수복물 표면을 알루미늄 옥사이드 입자로 샌드블라스팅 하는 게 좋고요. 지대치의 유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접착성 레진 시멘트 사용이 추천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RMGI 시멘이고요. 접착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레진 시멘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전에는 적절하게 치아에 본딩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또 그 레진 시멘하고 그 지르코니아 수복물하고 결합을 도울 수 있는 지르코니아 프라이머를 그 수복물 내면에 도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셀프 에칭 프라이머를 포함하고 있는 레진 시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썸 메디칼에서 나온 그냥 레진 시멘이고요. 이거는 템본드 클리어는 보통 이제 만일 그 지대치가 센서티버티가 있다고, 바이탈인 경우에 센서티버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통 템포를 세팅을 하는데요. 이때 경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시멘입니다. 보통 이거는 투명하기 때문에 그 심미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약간의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만약에 지대치가 근관치료가 시행된 경우에는 코어의 크기가 지대치의 3분의 1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접착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코어의 재료에 따라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레진 시멘인 경우에는 컴포짓 레진 시멘인 경우에는 컴포짓 레진인 경우에는 실랑 커플링 에이전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귀금속 같은 골드 같은 귀금속인 경우에는 이런 귀금속 전용 프라이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메탈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탈 프라이머를 사용해줍니다. 보통 사용된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서도 또 그 접착 프로토콜이 좀 달라지는데요. 접착 술식이 필요 없는 시멘트? 잘못 썼네요. 접착 술식이 필요 없는 일반 시멘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대치를 이렇게 깨끗하게 러브컵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봉을 내면은 알루미늄 옥사이드로 샌드블라스팅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RMGI RMGI나 GI가 같은 접착 술식이 필요 없는 합착용 시멘 같은 경우는요, 루틴 그 치아와 수봉 그 산 염기 반응과 자가중합에 의해서 경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레진 시멘과 같이 라이트 퓨어링이 필요 없고요. 주로 이제 이런 경우는 풀크라운 같은 완전 피계 수복물의 경우, 그리고 지대치 길이가 길고 유지력이 양호한 경우에 추천하고요.
이때는 치아 표면을 너무 건조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접착 술식이 필요한 레진 시멘은요, 유지력이 많이 요구되는 경우나 마진이 교환면 방향으로 노출이 된 경우. 그다음에 그 레진의 중합 수축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레진 시멘 사용 전에는 반드시 지대치와 수곡물 표면 모두의 적절한 접착 처리가 필요하고요. 지대치가 생활치인 경우에는 수루치가 과민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셀프 에칭형 접착제를 사용하고요. 범낭질 변형분은 따로 35% 인상 부식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민증이 심하지 않고 강한 접착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상아질과 범낭질 모두 산 부식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여기서는 지르코니아 전용 프라이머를 사용하지 않아도 지르코니아 표면에 바로 접착할 수 있다고 하는 최신형 셀프 에칭 접착제고요. 또 이제 이거 옵티본드 XR은 2단계로 되어 있고, 옵티본드 올인본드는 올인원은 말 그대로 이거 하나만 바르면 치면에 바르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거랑 같은 회사의 것은 NX3를 보통 같이 추천하는데요. 자가중합형하고 광중합형 이게 두 개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자외선 노출에도 변색이나 뭐 다른 부작용이 없다고 여기 회사에서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이제 과정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셀프 어드헤시브 시멘인데요. 지대치 표면의 접착 술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상아질 표면에 대한 접착 술시를 단순한 레진 시멘이고요. 네, 셀프 에칭 어드헤시브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접착 술식 없이도 상아질 접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있으나 수곡물 표면을 위한 접착제를, 그러니까 지르코니아 프라이머는 따로 필요합니다. 보통 여기 셀프 어드헤시브 레진 시멘 안에 인상계 기능성 단량체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별도의 접착 과정 없이 지르코니아 표면에 직접 접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게 셀프 릴라이엑스 유니셈 클리커하고요. 클리어필에서 나온 SA 루팅 시멘이었습니다. 또 수곡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또 인레이, 온레이와 같은 물피계 수곡물, 보통 시멘이 교환면에 노출된 수곡물인 경우에는 노출된 시멘이 시멘의 마모나 용이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친수성이 높은 GI나 RMGI 같은 경우는 그 구강 내에서 교환면에 그 마진이 노출되어 있는 인레이와 온레이와 같은 수곡물에는 깨질 수 있고 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고요. 이때 전용 레진 시멘을 사용해야 되고요. 크라운과 같은 완전 피계 수곡물인 경우에는 유지력만 충분하다면 간편한 RMGI 시멘을 사용하는 게 무방하고요. 브릿지와 같은 큰 수곡물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가접착성 레진 시멘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되고요. 유지력이 아주 약하거나 파닉 부위가 아주 길이가 긴 경우에는 그 RMGI 시멘의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접착을 위한 지르코니아 수곡물 표면 처리 방법으로는요. 3M에서 나온 오카텍이나 호제수국 지르코니아 수곡물 내면을 알루미늄 옥사이드로 샌드블라스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랑 커플링 에이전트나 그 세라믹 프라이머 같은 거를 다시 한번 또 그 샌드를 쳐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온 그 수곡물 내면에 지르코니아 전용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프라이머의 사용 기전은 보통 이제 지르코니아에 있는 수상기의 인상계 단량 수상기의 인상계 단량제가 접착함으로써 그 레진과의 접착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보클라에서 나온 건데요. 이보클린으로 그 지르코니아 내면을 다시 한번 세척을 해주는
해줘서 조말층을 좀 깨끗하게 해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이거는 지르코니아 전용 프라이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돗물 내면에서는 간단하게 셀프 어데시브 레드시멘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요. 마지막으로 생체 적합성과 뛰어난 심미성,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갖고 있는 지르코니아인데요. 그러나 지르코니아 수돗물의 접착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확립된 임상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충분한 유지력이 있는 경우에는 아렌자의 시멘을 사용하여도 무방하고요. 레진 시멘의 경우 레진의 폴리머라이제이션 슈링키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아에 대한 본딩 및 수돗물에 대한 본딩을 명심하고 해줘야겠습니다.